두 분 지금 유튜브 이렇게 하시면서 이미지도 좋고 학부모님들이 되게 굉장히 좋아해 주시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너무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조금 약간 위화감이 든다. 저도 사실 두 분하고 맨날 함께 하면서 좀 한 번씩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혹시 두 분은 지나온 인생에서 특히 이제 10대 때 좀 후회되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좀 그 당시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뭔가 좀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러니까 좀 치부를 좀 드러내 주시면 학부모님들이 또 위안도 되고 이걸 이렇게 극복했구나 또 이렇게 이야기도 될 것 같아서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없어요? 저 약간 후회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학생 때였는데 제가 좀 되게 사교적인 편인데 은근히 소심한 면이 있었어요. 제가 부끄러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막 이렇게 다 친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제가 생일을 애들한테 비밀로 했어요. 근데 뭔가 제 생일이 다가오잖아요. 전 생일이 다가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애들한테 얘기하기가 뭔가 민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생일 때 뭐였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진짜 마음의 상처고 크나큰 한까지는 아닌데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되게 애들이랑 잘 지냈어요. 저는 진짜 활발한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 이제 9월 생일이었는데 저는 뭔가 그냥 좀 민망하고 이래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애들한테. 근데 얘는 내 생일인지 알았나 봐요, 애들이. 그래서 얘네 반 친구들은 얘한테 생일 선물 주고 생일 축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을까, 제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때 왜 이렇게 소심하게 굴었지? 그냥 얘기할 걸. 그러면 애들이 그냥 너 생일인가 보다 하고 축하해주고 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소심하게 했던 것들? 그냥 이런 것들이 조금은 생각이 나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나요.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쉬운 얘기 이런 거예요. 같이 모여서 피자를 먹어요. 피자가 먹는데 좀 더 큰 조각 있고 작은 조각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 작은 조각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큰 조각 먹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되게 그냥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항상 세상이 공평한 게 아니니까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보면. 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그렇다고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기적으로 행동은 안 하면서도 그걸로 속으로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손해보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강박 같은 거를 제가 갖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확 바뀌었던 하나의 계기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 지금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계신데 거기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쯤 그러니까 이제 막 말도 잘 못 알아듣시고 이럴 때쯤이었어요. 병문안을 갔었는데 할머니께서 저희한테 얘기하신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할머니 얘기가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희도 막 이제 잘 못 알아보시고 막 이러는데 막 계속 똑같이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막 이 말을. 그게 뭐였냐면 사람들 인심 잃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되게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되게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되게 주변에 사람들 잘 지내시고 그러셨던 분이었는데 아무튼 그 말씀을 계속 하는 제가 좀 뭔가 울림 같은 게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때 막 친했던 그런 친구들 중에 얘는 항상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러지? 보면은 막 계속 손해보고 자기 막 이런 애가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얘는 갑자기 그 친구들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확 깨달음 같은 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 왜 얘는 그 손해보고 살지라 했던 애들이 주변 사람들 다 좋아해요, 걔를. 다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했었던 나는 어땠냐 했을 때 저도 뭐 사람들 잘 지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때 내가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쵸? 그리고 혹시나 그거에 있어서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손해본다고 느꼈던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얄밉고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내가 더 편하게 사는 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한 20대 중후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걸 잘 실천하면서 살고 있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훨씬 더 마음을 비우고 아 그래 뭔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뭐 좀 손해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닌데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진짜로 오히려 그런 상황 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오히려 좀 마음 편해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원 대표님도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영어 공부할 때 좀 더 진지하게 열심히 해볼 걸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좀 성적 잘 받기 위한 영어 공부 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쉽지 않아요.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 쉽지 않은데 그때 정말 그냥 영어를 내 인생에 도움되는 되게 도구적인 학문이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영어 잘하면 나중에 영어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훨씬 더 영어 공부한 게 많이 남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시험 잘 보기 위한 영어 공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단어도 많이 외우고 문법도 어느 정도는 알고 독해도 어느 정도 되게 됐죠. 그렇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조금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갖고 있었으면은 똑같이 1등급 받으면서도 실제 영어 실력도 어느 정도 남길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험 잘 보기 위한 영어 공부라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영어 학원 숙제하잖아요. 막 약간 좀 적당히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게 다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긴 들어요. 오히려 성인 되고 나서 아무도 안 시킬 때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지고 영어 공부했거든요. 이런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한 번이라도 영어 공부는 진짜 남는 거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한 번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책이에요. 책 보는 것도 좀 귀찮았거든요, 솔직히. 또 지금 돈 주고 사서 돈 들여서 책 보잖아요, 성인들 보면은. 그리고 시간 내서 진짜 막 바쁜 시간 내가지고 내가 막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요즘 내가 돈 벌 수 있는 거 돈 안 벌어가면서 책 읽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 나중에 이게 다 도움이 되는 건데, 그냥 어렸을 때 그 책 볼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고 그게 또 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이게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는 거를 몰랐어요, 솔직히. 그리고 영어 저는 딱 20살 되자마자 느꼈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많아지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영어 잘하면 좀 멋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 갈 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여름 때 여행을 갔어요. 근데 저 영어 1등급이었지만 말을 잘 못했어요. 그때 회화 이런 걸 안 했었기 때문에 대학 친구들이랑 같이 유럽 여행 갔는데, 그때 약간 자유여행 패키지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약간 자유여행인데 호텔이나 비행기는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가는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갔던 한 3, 4살 정도 많은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그 영어를 엄청 뭐 네이티브는 아닌데 생활영어 같은 거를 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거기서 막 호텔 가도 그 형이 다 하고 뭐 사러 가도 막 식당 가도 다 하고 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쭈구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뭔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서 되게 영어 좀 잘해둘 걸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영어 잘하면 뭔가 매력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실명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어떤 애도 있었냐면, 실제로 보면 이거 남자가 여자 볼 때도 그렇고 여자가 남자 볼 때도 그런 게 되게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친구가 영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하는 애였는데 새로 여자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 데이트하는 시간에 일부러 자기 외국인 친구한테 전화해달라고. 좋은 전략이다.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먹혔어요, 잘. 그래서 이거 보는 학생이 있으면은 지금 영어 공부할 때 좀만 그냥 진지하게 그냥 나중에 도움되는 생각하고 해라. 그럼 나중에 정말 뿌듯할 거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저희는 수학학원 하고 있지만 얘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꼭 물어봐요. 진짜로 수학 만약에 이미 충분히 학교 시험 잘 볼 정도로 잘하면 수학 막 3개 학년, 4개 학년 선행 뺄 시간에 영어 더 시킨 게 훨씬 남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려요. 또 뭐 있을까요? 저 고등학교 이제 입시해서 갔었는데 3학년 2학기 때 고등학교 입시에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3학년 2학기 때 저는 그때 공부를 되게 안 했고 얘는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 저는 그때 후회했어요. 그때 땅을 치고 후회했는데, 뭐냐면은 한 학년에 전교생 160명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때 상위 한 1, 20등 정도 했어요. 저는 거의 한 전교 100등이 된 거예요. 그전까지 똑같이 공부했는데 한 학기 안 했다고. 그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약간 나중에 사후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무리 뭔가 뭐 반영이 안 되든 놀고 싶든 해도 놓으면은 엄청나게 큰 여파로 돌아온다, 이거. 그래가지고 만약에 친구들 중에서 약간 뭔가 상황이 뭐 어떠하든지 간에 뭐 시험 기간이 끝나서든 그래서 뭐 방학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입시를 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뭔가 그냥 공부 좀 덜 해도 될 것 같은 시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놓잖아요. 그 전까지 똑같이 했던 친구들이랑 차이 이만큼씩 벌어져요. 진짜 고생했던 거 진짜 한순간에 이만큼씩 벌어져요. 근데 그거 따라잡으려면은 이만큼보다 더 큰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아도 이 얘기 듣고 그냥 남들이 하는 정도만이라도 하려고 노력하세요. 제발 진짜. 또 무슨 얘기 있을까요? 저희는 뭐 결과적으로 대학 잘 왔으니까 뭐 지금 크게 후회 남는 건 아닌데, 중간중간 과정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후회했던 건 뭐냐면은 자만했던 순간들. 그러니까 전 이게 진짜 공부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저희 어렸을 때 공부 좀 잘하다 보니까 특히 어린 그런 마음에 나 그래도 좀 머리 좋은 것 같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특히 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막 잘난 척하고 친구들 막 무시하고 이러는 애들도 있거든요. 저는 뭐 무시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항상 공부가 되게 신기한 게, 나 좀 하는 데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면 성적 무조건 떨어지고,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약간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하면 또 다시 오르고, 이걸 항상 반복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제가 주변에 싹 보니까 나중에 고등학교에 갔을 때 느꼈는데, 자만하는 애들은 무조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수능 때, 고등학교 때 보면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이렇게 있잖아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잘 봤다는 애들 수능 망친 애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축구 좀 잘 못 봐가지고 했던 애들 중 오히려 대박 난 애 많고. 이게 공부하는 기간 내에서 항상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진리다.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 중에 공부할 때 자만하면 그냥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과정들 겪으면서 아무튼 나름 또 고생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절대 자만하지 말아라. 저는 이거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막 저는 나 머리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어떤 게 공감이 되냐면은 제가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거 좀 통달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시험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뭔가 잘못 봤어요. 뭔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 상태에서 시험 보면은 거의 어김없이 잘 못 봤어요.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잡고 있을 때 잘 본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깨달음을 제가 중간에 느꼈어요. 이거 된 것 같다 생각하면 못 보네. 뭔가 오히려 걱정했는데 끝까지 잡고 있었을 때 잘 되네라는 걸 제가 중간에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시험 공부하다가 뭔가 딱 이거 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경계했어요. 나중에 고3 정도 됐을 때는 그럼 경계하고 아니다 이거 뭔가 내가 빠뜨린 거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럼 오늘 뭐 두 분 10대 때 후회되는 부분들 이런 거 얘기해봤는데 그러면은 10대의 나에게 한번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영아 너 나중에 커서 영어 공부 때문에 엄청 후회하거든? 엄청 후회해. 그걸 알아. 너 그러니까 지금 영어 공부하면서 그냥 이거는 입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걸 생각하고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홍원 대표님은요? 호나 너무 사소한 거에 집착하지 말고 좀 더 양보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다. 피자 작은 거 먹는다고 나중에 그 생각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큰 거 줘 애들.